jQuery 스피드 공략이라고 해서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jQuery를 좀 더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공부를 하고 나서 jQuery를 작성을 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고, 그리고 또 외우기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jQuery라고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단순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은 수험자 제공 파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jQuery 오픈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를 연결을 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제공하고 있는 거는 버전이 1버전이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새 탭을 열어서 jQuery라고 한번 써볼게요. jQuery 해서 쓰시면은 jQuery 사이트가 있고요. 다운로드로 가봅니다. 그러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은 CDN으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맨 아래쪽 jQuery CDN이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은 버전이 3, 2, 1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버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오픈소스가 하나만 주어져 있을 때는 이 하나만 쓰시면 되고, 세 개가 다 주어져 있을 때는 하나만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세 개 다 연결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중에 다운을 하나 받아주시면 되는데, 뭔들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요. 저는 만약 1버전, 3버전, 제가 3버전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이 미니파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압축되어 있는 거고요. 얘를 클릭했을 때는 CDN이 나옵니다.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 아이를 쓸 수 없고, 요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jQuery 3.7 버전의 스크립트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놓고 이제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폴더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폴더에 다운받은 거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시험장에 가시면은 여기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JS라는 폴더, 아니면 이름은 상관없죠?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JS 폴더에 이렇게 넣어 놓고요. 그리고 이 jQuery HTML과 이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연결하는 방법은 스크립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src라는 속성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성 넣어주시면 되죠. JS 폴더 안에 jQuery 3.7 버전 스크립트를 넣어라 라고 해주시면은 스크립트 오픈소스가 연결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위에 이제 CSS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jQuery 오픈소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스크립트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JS 해서 여러분들의 스크립트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 new 파일, script.js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봤고요. 버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선택자예요. 자, 이렇게 메뉴에게 마우스로 호버하면은 얘네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도 돌아가야 되고, 팝업창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 탭 메뉴도 돼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선택자예요. 선택자. 한번 선택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H1, 그리고 jQuery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P 태그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ULLI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UL에게 클래스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리스트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 P에게는 ID로 해서 타이틀 이렇게 ID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작업은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jQuery 오픈소스가 먼저 불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스크립트, 우리의 JS 파일, 여기 스크립트 쓰는 거, 요 순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순서가 반대로 되면은 실행 안 되니까 꼭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 JS 문서에 가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제가 분할로 해놨습니다. 그쵸? 그리고 선택자를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달러 해서 이렇게 H1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H1이라고 여기가 이제 선택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H1을 선택했다. 그리고 P 태그를 부르고 싶으면 그냥 쌍따옴표 안에 P,
그리고 UL을 부르고 싶으면 UL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H1에게 컬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H1을 바꾸겠습니다. 뭐를? CSS를. 자, .css라고 기능을 쓸 거고요. 기능 CSS를 꾸며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CSS에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죠. 그 중에 컬러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때 쌍따옴표로 컬러라고 해주고 안 써도 되긴 하지만 그냥 쓸게요. 쌍따옴표에 컬러 그리고 무슨 색상? 레드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고 라이브로 미리 한번 볼게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쵸? 적용이 안 돼요. 빨간색으로 안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요. 자, 스크립트 오픈소스 읽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JS를 읽겠죠? 그럼 이 문서 안에 들어와서 얘를 읽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읽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jQuery 스크립트를 제가 아래쪽에 한번 써볼게요. 여기. 해서 한번 미리 보기 하시면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문서를 다 로딩한 후에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위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제 문서를 다 로딩한 후에 실행문을 읽어라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달러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엔터.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넣고자 하는 실행문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달러 펑션, 이 아이는 꼭 써주셔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문서를, 그러니까 바디 안에 있는 문서를 다 로딩 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하겠다. 선택자는 H1을 선택했고요. 이제 기능, CSS 메서드 기능을 쓰는 거예요. CSS를 바꿔줄 겁니다. CSS 종류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컬러를 레드로 바꿔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쌍따옴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그냥 쌍따옴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레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타이틀 한번 더 바꿔볼게요. 보통 실행문이 끝나면 이렇게 끝났다. 실행문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라고 세미콜론 써주시면 좋아요. 안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P 태그 중에 타이틀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때 ID 때는 샵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CSS랑 동일하죠. 타이틀 그리고 CSS. 이번에는 폰트 사이즈를 한번 바꿔볼까요? 폰트 사이즈라고 쓰고 그 다음에 콜론 찍고 쌍따옴표에서 그럼 20픽셀 이렇게. 자, 그러면 무슨 뜻이죠? ID가 타이틀인 태그에게 CSS를 꾸며달라.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늘려달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다른 CSS를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거 있으니까 콤마를 찍어놓고 이번에는 폰트 웨이트라고 쓰고 콜론 찍고 뭐 볼드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CSS가 여러 개 들어가고요. 항상 맨 마지막 CSS는 요 콤마가 없어야 돼요. 알겠죠? 중간에는 있어야 되지만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CSS를 스크립트, jQuery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선택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S 선택자와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클래스 한번 불러볼게요. UL에게 클래스 리스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달러 이제 UL 리스트죠? .list에서 CSS를 주겠습니다. 이번엔 전 보도 한번 줄 거고요. 1픽셀 솔리드 레드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개발자 도구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넣은 스크립트로 넣은 CSS가 여기 바로 들어가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혹시나 안 들어간다면은 여기 오타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first child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달러 리스트에 있는 li들 중 first child 그래서 여기 CSS 한번 적어볼게요. 쌍따옴표 컬러 블루 이렇게 쓰고 확인. 어때요? 괜찮죠? First Child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CSS 선택자 편하게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jQuery 잘 아시는 분들은 다른 선택자 있긴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 독학으로 jQuery를 빠르게 하실 분들은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개 더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쓰는 jQuery 선택자 중에 달러 그리고 body라는 태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body에 children
여기까지 선택자예요. 바디에 자식들 중에 어떤 태그, LI들에게 CSS를 주고 싶습니다. 어떤 CSS를 주고 싶냐면 보더 값을 1픽셀, 대시드, 옐로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넣어보시면은 작동이 안 될 거예요. 그쵸? 안 되죠? children 대신 find 한번 써보겠습니다. find를 해서 보시면은 괜찮죠? children과 find의 차이는 children은 직계 자식입니다. 그래서 children을 썼을 때 children li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가고 만약 여기서 h1을 써주시면은 잘 들어가요.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 직계 자식을 선택할 때는 children 그 다음에 그냥 li인데 이때 children이 아니고 얘는 이제 자손이기 때문에 find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래쪽에서 그냥 자식들 중에 자손을 찾아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children 괜찮죠? find와 children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에서 클래스 L1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L1 자 그러면 달러 점 리스트에 L1에 이렇게 선택해 놓고 그 다음 next라는 게 있어요. next 이렇게 next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오는 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굳이 값 안 써도 괜찮아요. next는 하나밖에 없을 거니까 자 CSS를 줄 겁니다. 자 뭐를 줄 거냐면 백그라운드 한번 줘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옐로우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딜까요? L1의 next 다음에 오는 요소가 요거죠. 그래서 이때 값을 써야 되는 경우는 여럿이 많을 때는 써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요소는 얘밖에 없을 거니까 이때는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옐로우를 주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선택자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편하게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짤 때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빠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next 말고 시블링이라고 있습니다. 시블링.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이제 리스트에 있는 L1에 점 시블링 에서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여기 CSS 이번에는 뭘 줄 거냐면 폰트 웨이트를 한번 줘볼게요.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그러면 이 시블링이라고 하는 거는 형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선택자는 UI지만 UI의 형제들은 당연히 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4-2와 4-3이 볼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스크립트 중에서 선택자 부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또 쓰는 게 EQ라고 하는 거는 이 인덱스 넘버를 알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P들이 이렇게 있고 LI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LI들 이 인덱스 넘버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리스트에 있는 달러 리스트에 있는 LI들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eq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SS를 주겠습니다. 0번에게는 백그라운드를 뭐를 줄 거냐면 핑크 한번 줘볼게요. L1 이렇게 해서 핑크를 주면 EQ는 뭐다? 인덱스 넘버 0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LI들 중에 이 첫 번째 LI는 EQ 0번, 인덱스 0번.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EQ 0번, L1, L1 중에 EQ 0번이라는 거는 인덱스 넘버가 0번인 아이. 그래서 지금 LI가 총 3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아이가 인덱스 넘버가 몇 번? 0번. 그리고 두 번째는 1번, 2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인덱스 넘버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거 잘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EQ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까지 선택자를 빠르게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메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금방 써봤는데 여기 기능들이죠. CSS가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SS도 있고 add 클래스도 있고 ATTR도 있고 PROP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건 CSS. 두 번째 쓰는 거는 add 클래스 이런 것도 쓰고 remove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헤드 안에 스타일을 매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BG라는 클래스를 매겨놓고 백그라운드 퍼플 그리고 글자 색을 흰색 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자 뭐를 할 거냐면 제가 어떤 태그를 클릭했을 때 BG라는 클래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보면 클릭했을 때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벤트예요. 무언가 사건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하는 이벤트 아니면 키보드를 치는 이벤트 그 다음 마우스를 드래그하는 마우스 휠을 돌리는 이런 것들 이런 액션들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벤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H1을 클릭했을 때 라고 한번 써볼게요. 달러 H1을 점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실행문을 실행하세요. 펑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냐면 클릭했을 때 H1에게 BG를 넣고 싶은 거죠. 달러 H1에게 이제 메서드를 씁니다. 클래스를 넣고 싶을 때는 add 클래스를 써주시면 되고 CSS를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금방 썼던 여기 CSS들을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티가 안 나니까 100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H1을 클릭했을 때 H1의 CSS 폰트 웨이트를 100으로 바꿔라 라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클릭하면은 H1의 폰트 웨이트가 1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금방 했던 CSS 메서드가 아니라 우리는 add 클래스를 할 거고요. 이때 클래스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때 클래스는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BG라는 클래스를 추가할 겁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그때 점은 필요 없어요. 앞에 클래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클릭. 어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컬러 흰색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위에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튼 여기서 포인트는 add 클래스를 넣어서 BG라는 클래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때 또 수정할 수 있는 게 H1을 클릭했을 때 또 H1을 add 클래스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자, this라고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H1을 클릭했을 때 이 this는 뭐냐면 클릭한 H1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확인.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this는 H1을 클릭했을 때 이제 클릭한 H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H1이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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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add 클래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할 때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러 H1에 remove 클래스 BG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BG라고 써도 되고 빼고 싶은 클래스 써도 되고 그냥 다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해볼게요. 클릭. 그럼 여기 BG가 들어가 있겠죠? 클릭 하면서 빠지죠. 클릭, 클릭. 그래서 먼저 remove 하고 나서 add 클래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H1은 어떤 H1에게 add 클래스가 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H1이라고 직접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는 탭 메뉴 작업할 때 써주시면은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했지만 이거 이벤트, 클릭 이벤트, 그 다음에 포커스 이벤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동일해요. 여기 선택자만 포커스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자, 요 아래쪽에 A 태그, 보통 포커스는 A 태그에 갑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A 태그에게 포커스가 갔을 때 달러 선택자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벤트가 포커스죠. 클릭이 아니라 포커스 했을 때 실행하시오.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this에게 this는 뭐예요? 이 A 포커스가 간 A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add 클래스 BG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새로 고침해서 탭 바로 A 태그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포커스가 여기로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여지고요. 다른 포커스에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고 이때 이제 A 태그에게 remove 클래스 뭐 BG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부분은 이제 메뉴 관련된 작업을 할 때 포커스 작업해 주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벤트 내용이고요.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 CSS 요거는 메서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했고 선택자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서드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이벤트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 포커스 이런 거
포커스 반대는 뭐 블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jQuery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여기 버튼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DRV로 하나 박스를 만들어 놓을게요. 박스. 그리고 박스의 스타일을 좀 매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위드 100픽셀 하이값 100픽셀 백그라운드 샵 CCC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박스에게 효과를 넣는 겁니다. 자, 달러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요 이벤트까지 넣어서 쓰는 거는 많이 연습하시면 손에 빠르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뭐 하고 싶어요? 박스에게 효과를 넣고 싶습니다. 자, 달러 박스를 뭐 하고 싶은데요? 하이드 해주세요. 숨겨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숨겨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때 다시 보여주게 하고 싶은데요. 그럼 버튼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 버튼 2번을 클릭했을 때 이때 아이디가 좀 필요하겠네요. 클래스는 아이디. 왜냐면 계속 똑같으니까 버튼 2번. 버튼 2번. 그리고 얘는 클래스 버튼 1번. 이렇게 놓을게요. 자, 버튼 1번을 클릭했을 때 아까는 태그였지만 지금은 클래스로 바뀌었으니까 .btn 1번을 클릭했을 때 박스를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복붙해서 버튼 2번에게 클릭했을 때는 박스를 보여주세요. 쇼. 이렇게 해주시면은 박스가 보여지겠죠. 이렇게. 이게 팝업창입니다. 팝업창. 팝업창을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 쇼는 디스플레이 논과 블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논, 블락 한번 해볼게요. 자, 사라졌죠? 개발자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박스가 볼게요. 여기 박스가 디스플레이 논으로 숨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디스플레이 블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 말고 슬라이드 다운 그리고 슬라이드 업 이렇게 지금은 보여지고 있으니까 슬라이드 업 위로 올라가죠.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다운. 요거를 이제 클릭이 아닌 메뉴에서는 어떻게 되죠? 마우스를 엔터 했을 때 자, 한번 써볼게요. 버튼 3번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 3번 해서 달러 버튼 3번에게 마우스를 엔터 했을 때 실행하시오. 마우스 엔터가 마우스 위로 갖다 댄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뭐 할 건데요? 박스를 슬라이드 업, 다운 해라, 슬라이드 다운 해라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버튼 3번에 자, 먼저 숨겨놓고 디스플레이 논으로 우리 메뉴 숨겨놓죠. 버튼 3번 하면은 마우스 엔터 했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 다운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우스가 떠났을 때는 마우스 리브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jQuery 효과를 슬라이드 업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때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여기를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 이 효과라는 게 계속 Q라는 공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실행문들이. 제가 10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그 실행문들이 실행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제가 100번 왔다 갔다 하면 마우스가 가만히 있는데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걸 막아주는 방법이 이 선택자 있죠. 선택자. 선택자 뒤에 스탑을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100번을 왔다 갔다 해도 이제 마우스가 뗐을 때 적용되고 있던 애니메이션이 멈추면서 대기하고 있던 애니메이션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탑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뭐 하이드, 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페이드 인 아웃도 있어요. 페이드 인. 점점 나타나는 거, 점점 사라지는 거. 이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가로 안에는 초를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1000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쌍따옴표 없이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사라진다던가 나타난다던가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메뉴 작업을 할 때 이벤트 클릭할 거냐 아니면 마우스를 엔터 할 거냐 리브 할 거냐
요거 잘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효과, 슬라이드 다운, 업으로 좀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다 괜찮아요. CSS로 메뉴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좀 빠른 방법들, 그리고 jQuery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그때 클릭 이벤트를 작업하실 때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링크를 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링크를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팝업창 같은 경우. 그래서 달러 A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이제 실행문을 실행해야 되니까 펑션이 함수인데 실행문을 담아놓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실행문을 실행할 거냐, 팝업창 달러 팝업을 쇼 할 겁니다. 보여줄 겁니다. 라고 보통 쓰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항상 링크를 차단하는 return pulse를 꼭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return pulse를 써놓고 여기 한번 연결해 볼게요. www.naver.com.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바로 네이버 연결이 됩니다. 그쵸? 리턴 펄스 없이 해서 보시면은 연결되고요. 여기 리턴 펄스 주석을 좀 사라지게 해놓고 다시 볼게요. 그러면 링크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 링크라고 하더라도 항상 리턴 펄스로 링크를 차단해 주시고, 항상 맨 마지막, 이 클릭했을 때 이벤트 실행문들 중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 가능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덱스 넘버, 지금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데 3개가 있죠. 이 버튼의 인덱스 넘버를 좀 알아볼게요. jQuery에서는 얘네들 인덱스 넘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버튼 태그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뭘 하고 싶냐면, 우리가 클릭한 버튼의 인덱스 넘버를 알아볼게요. 버튼 지금 3개 있죠? 달러 디스, 버튼 3개 중에 우리가 클릭한 버튼의 인덱스 넘버를 알아내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메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콘솔 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UI를 콘솔 창으로 보여줘 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 띄워놓고 콘솔 창, 그리고 버튼 1번, 2번, 3번, 지금 12, 13, 14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버튼이 버튼들 중에가 아니라 이 버튼 이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div를 조금 감싸 볼게요. div 해놓고 클래스 btn, 그러면 btn이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때 클릭한 아이의 인덱스 넘버 알아볼게요. 여기 클릭, 클릭, 클릭. 지금 여기가 btn이죠. 거기 있는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이 얘네들의 인덱스 넘버가 첫 번째에는 뭐다? 인덱스 0번, 1번, 2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빠르게 작업은 했지만 여튼 이해하시고 조금만 연습해 주신다면은 그게 문제없이 jQuery를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시고 공부하신다면은 합격 문제 없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